자, 여러분, 이번 주 미지의 서울 보셨나요? 이제 이야기가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정말 감정적으로도 서사적으로도 꽉 찬 회차였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역시나 호수는 미지를 단번에 알아봤고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 해줬죠. 이 장면에서 저는 진심으로 이호수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하게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고 다그치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지켜보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을 줍니다. 특히 달 같은 바보라는 6화 제목, 그 표현이 이렇게 호수라는 인물과 어울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지만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며 어둠을 비춰주잖아요. 호수가 지금 딱 그런 존재예요. 미지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누구보다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인물. 드라마가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는 그런 호수의 감정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장면도 있었죠. 미지가 술에 잔뜩 취해 잠이 든 어느 밤, 호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미지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별다른 대답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잠결에 미지가 응 하고 무의식적으로 대답하죠. 그 순간 호수가 지은 아주 작은 미소. 그 미소는 그 어떤 고백보다도 더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장면, 정말 몇 초 되지 않았지만 긴 여운을 남겼어요. 마치 과거의 감정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듯한 순간. 드라마는 종종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장면으로 감정의 깊이를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호수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호수 옆엔 지훈이, 또 미지 옆엔 태희 씨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곁에 있는 게 아니라 미지 미래 의정체에 대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분위기예요. 특히 호수는 이미 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 태희 역시 말은 안 했지만 미지를 챙기는 태도가 꽤 인상적이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조심스럽지만 확실히 지지해주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이번 회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었어요. 호수에게 호감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이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었고 그게 들통나자 자존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호수는 그런 지훈에게 단 한마디로 위로를 건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이 한 문장이 참 호수답다고 느껴졌어요. 거창한 위로나 계획된 멘트가 아니라 순간에 진심이 묻어나는 말. 그리고 그 말에 지훈도 더 큰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이 호감이 호수와 미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훈이 이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게 될지는 앞으로의 서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한편 도손리에 있는 미래의 감정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세진은 한없이 투박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도 솔직하죠. 특히 이번 회차에서 세진이 미래에게 나는 좋던데 우리 둘 소문? 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꽤나 큰 울림을 줬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니라 미래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고백이었죠. 미래도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비 오는 날 세진의 하우스를 걱정해서 직접 찾아간 장면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니까요. 이 둘 사이에도 조용한 감정선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지훈도 사실 미지가 진짜 미래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던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여러 장면에서 지훈은 묘하게 미지를 관찰하는 시선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그 낌새를 챈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둘 사이의 언행? 아니면 호수와의 관계에서 감정선이 어긋나는 그 어딘가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훈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모른 척 해줬느냐는 거죠. 그건 단순히 호수에 대한 감정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녀 역시 한 사람의 여자로서 또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미지에게서 어떤 연민이나 공감 같은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자신도 숨기고 있었던 자존감의 균열을 미지를 통해 들여다봤을지도 모르고요. 이 점은 이후 전개에서 지훈이라는 인물의 감정 변화를 훨씬 더 흥미롭게 바라보게 만들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훈, 호수, 그리고 미지의 감정선이 결정적으로 충돌한 곳이 바로 결혼식장이었죠. 모두가 다 함께 모인 그 공간에서 호수와 지훈이 함께 도착한 모습을 본 미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멀스멀 떠오르고 그 과거 속에는 송경구, 최승현, 그리고 미지 본인이 겪은 상처들도 함께 있었죠. 무엇보다도 경구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었던 최승현이 그것을 빌미로 미지를 이용하려 했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하고 최승현에게 정색하며 화를 낸 사람이 바로 호수였다는 이야기. 그때도 호수는 조용히 말없이 미지를 향해 행동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미지는 갑작스럽게 가슴속 깊이에서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동안 자신은 호수의 곁에서 스스로를 감췄고 말하지 못했고 피해 다니기만 했지만 호수는 알고도 지켜줬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호수의 진심을 다시 떠올리게 된 미지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무작정 호수를 찾아 밖으로 달려갑니다. 뛰는 발걸음마다 혼란과 후회,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까지 날 것 같은 감정.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렇게 도착한 자리에서 미지는 결국 입을 엽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죠. 이호수, 나 사실 유미. 하지만 그 순간 호수는 미지의 말을 조용히 막아요. 뭐든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라고. 이 대사 정말 호수밖에 할 수 없는 말이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그 모습. 미지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호수의 눈빛.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호수가 단순히 미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그녀의 아픔과 복잡한 감정까지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기다림이라는 테마가 이 장면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렇게 감정선이 한껏 고조된 상태에서 이야기는 곧바로 또 다른 긴장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시청자로서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둘은 무사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서로의 삶을 잠시나마 살아보면서 생긴 감정들, 관계들, 그리고 오해들. 이 모든 것이 과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해서 깨끗이 정리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선택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본격적인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리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충구가 건넨 대회비 보고서입니다. 이충구는 단순히 업무 분담 차원에서 문서를 넘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의도적으로 미지를 겨냥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충구가 자매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미지가 감정적으로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점을 파악해서 이 문서를 넘긴 거라면 그건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일종의 시험일 수 있죠. 이 문서가 이후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충구의 의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이충구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미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호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호수라면 그는 분명히 미지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차분히 파악하고 미지를 향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그녀를 도우려 할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미지라는 사람 자체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호수니까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해와 기다림이기 때문에 호수는 아마 가장 먼저 미지의 편에 서서 그녀가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엔 김로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로사 식당의 건물주의자 사업의 핵심 인물로 보이지만 점점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난독증이라는 설정은 단순한 디테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지가 본 사진 속 인물과 이충구가 보여준 인물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그녀의 말과 행동이 어딘가 일관되지 않는 느낌. 그녀가 진짜 김로사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대신하고 있는 건지 시청자로선 계속 의심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Y라는 이니셜로 등장한 인물이 태희의 누나 김수연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있었죠. 과거 내부 고발자로 회사를 떠난 인물이며 지금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한 채 은둔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됩니다. 이 인물의 서사는 현재 미지의 감정과도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태희는 그 모습을 통해 미지를 더 이해하고 동시에 과거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키지 못한 누나와의 기억이 겹쳐지며 미지에게 더 따뜻한 손을 내밀게 된 건 아닐까요? 이제 미지의 서울은 진짜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감정이 고백되는 순간, 그리고 누군가의 선택이 드라마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순간까지. 다음 회차가 기다려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분석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